세계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무형의 지식 재산인데요.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식 재산권이고 이를 권리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동네 새로 고침 8화 지식재산권 지금 시작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이제 지적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이제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산업재산권은 이제 산업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권리로서 요청하는 건데, 특허권, 그다음에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특허권 같은 경우는 20년의 존속기간이 있고, 실용신안권은 10년 존속기간이 있고, 디자인권은 15년의 존속기간이 있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래 사용함으로써 더 어떤 신용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식재산권의 효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타인이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배타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 홍보나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어떤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저희가 진짜 재산권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같은 그런 권리로 인식을 해가지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해서 IP를 가지고 보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담보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다 대동소이하고요. 일단은 특허청에다가 요새 이제 전자서류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그게 이제 출원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출원하고 나면 이제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방식 심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심사관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상표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유사 상표가 있어서 이 상표가 등록이 됐을 때 누군가의 상표와 어떤 오인운동이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번씩은 거절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이런저런 법률적인 이유로 등록이 안 된다라고 출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럼 출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권리 범위를 보정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등록이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한두 번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등록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등록 결정이 나오면은 등록에 대해서 저희가 그 등록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에다가 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등록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증이 나오게 돼서 권리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상민 변리사를 통해 알아본 지식재산권과 권리화의 중요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는지 실제 기업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음식점이랑 사장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수안지구에서 강주 유일하게 참나무로만 불을 지펴서 3,900 가마에 2시간 이상 훈연을 시켜 나오는 오리 삼겹 장작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우리 또 지식재산권 중에 디자인 개발을 신청하셨잖아요.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가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표 노후화로 상표가 오래돼서 상표 노후화로 상표 리뉴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디자인 개발을 신청했습니다. 8년 동안이면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배달 음식을 좀 확대시키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디자인 전문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상표 리뉴얼이 먼저 우선이라는. 포장지에 보면 상표가 이렇게 눈에 띄니까 그거부터 선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
이전의 상표로는 네. 고객님께 네. 계속해서 어필하기가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신청서를 처음에 네. 봤을 때 네. 좀 오래됐다 그죠. 싶었습니다. 예. 바꾸고 싶었는데 그 네네. 디자인이라는 게 네,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엄두를 못 내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바꾸게 네. 되었습니다. 적기에 신청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그 전문 회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네. 현재 어디까지 개발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디자인 개발은 다 끝났고요. 네. 상표 출원을 마치고 네. 지금은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상표 이제 뭐 브랜드 개발 쪽 하셨고, 네. 네. 상표 출원은 이제 완료가 되셨으니까 네. 다음 단계 등록으로 가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돌출 간판하고 입 간판을 새로 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깔지, 세팅지 세팅지요? 아. 손님들이 제일 먼저 네. 받으실 수 있는 세팅지도 제작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메뉴판, 메뉴판도요. 네 어떻게 보면 손님들하고 첫 대면에 제일 중요한 메뉴판도 네. 지금 그 디자인 전문 회사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뭐 많네요. 여러 가지 했어요. 상표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이제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쪽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네. 그 이외의 것도 만족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개발 중에 있으신 거죠? 네. 이번 계기가 저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네. 강성구의 지원은 담비와도 같았고 네.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상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번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네. 우리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은 기회가 됐네요. 네. 저희가. 네. 사장님께 지원해드렸던 브랜드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상표 출원까지 저희가 하게 돼 있게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네네. 왜 그랬냐면 브랜드 개발만 하고 끝나면 네. 이게 이제 상표로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가게를 잘 키워놨는데 네.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내 상표를 침해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네. 상표 출원까지를 묶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그게 일견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드 개발도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상표 출원도 하고 이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네, 되게 네. 만족하시죠. 만족도 100입니다. 또 등록도 하실 거잖아요. 네, 등록해야죠. 네, 요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디자인 개발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특별히 또 추가를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제가 행운이었네요. 네, 행운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사장님처럼 되게 네.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세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참 보람되고 하거든요. 네. 일단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네. 법적인 보호도 받으시고 네, 네. 자기 브랜드도 지키시고 네.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에서는 2019년도부터 총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지식재산 출원을 위한 비용과 컨설팅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해서 특허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각은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전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신청하시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더 해드리고 있고요. 최종 이게 출원증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관련해서 결과 보고까지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과 상표 등록 지원을 통해 어려움 속 돌파구를 찾은 사장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게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네, 대표 최세연입니다. 네. 대표님, 우리 기업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화장품 사업 이전에 먼저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이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아이들에게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굉장히 유아였을 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5살이 넘어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 이 시점에는 거의 성인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알아보다 보니 특정의 고가의 기업들만 이걸 독점하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교육 사업을 하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품, 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제품이 지금 키워드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그 대한아토피협회에 어린이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네. 뭐 마스크팩부터 시작해서 뭐 샴푸라든지 뭐 샤워젤이라든지 8개, 9개 제품을 저희가 인증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쪽에 이제 해외 상표 출원을 신청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신청하시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시장은 이미 화장품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이미 레드오션으로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더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K-뷰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훨씬 더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처음부터 해외 상품 출원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변리사님, 지금 이제 해외 상표 출원을 하셨는데 진행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예. 현재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의 출원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원하셨던 상표가 있으셨는데 그 상표가 저희가 이제 선행 이제 상표 조사를 해봤더니 유사 상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변경해서 출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조기에 이제 저희 취지에도 맞게 사전에 이렇게 컨설팅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네요. 사실은 이제 국내 상표 출원하고 해외 상표 출원이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각 국마다 꼭 그 나라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다가 출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베트남 그 특허청에다 출원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대리인을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직접 출원하지만 해외 출원할 때는 그 대리인 하나 걸쳐서 출원한다.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뭐 지재권 보호가 우리 기업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30여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중국만 예를 들어도 향이라든지 어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만 달라도 모든 제품에 다 전부 이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비용만 해도 굉장히 한 제품당 400만 원 정도의 고비용이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뭐 5개 제품이 있다 그러면 한 제품만 골라서 대표적으로 등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장벽이 높고 어려운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면서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출을 했다고 해도 본인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 기업에서는 상표 출원을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컨설팅 과정에서 사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출원되어 있는 상표였기 때문에 이게 그 컨설팅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상표를 이제 바꾸고 다시 본인들의 상표로 이게 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기존에 모르고 있다가 만일에 의도치 않게 다른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업에서 기출원되어 있던 이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기업처럼 국제화가 진행되는 기업도 있는 반면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핵심 아이디어가 거대 자본에 뺏기지 않도록 특허와 디자인 출원에 관련된 지원을 받은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우리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은 네. 작은 생각의 변화로 네. 생활에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이런 제품들이 보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굉장한 차별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던 이게 샤워기가 기존 제품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샤워기 같은 경우에 네. 대상자를 씻길 때 한 손으로는 샤워기를 잡아야 되고 네. 또 한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손밖에 남지 않아서 한 손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씻기다 보니까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샤워기를 손에 끼워서 네.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네. 움직임이 많은 애견이라던가 네. 아이들 그리고 씻길 때 좀 많은 힘이 들어가는 장애우라든가 어르신들 네. 이런 대상자들을 목욕시킬 때 네. 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샤워기입니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렸을 때 어린이 좀 씻기다 보면 무릎에 앉혀가지고 씻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육아를 하신 분들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 실제로 네. 이 샤워기는 저희 팀장님께서 어린 아들을 네. 씻기다가 생각해내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특허 출원이라든가 디자인 출원 같은 경우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브랜드나 기업의 그런 인지도가 사실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템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화가 네. 굉장히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 한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라서 또 그런 자금도 만만치도 않으실 거고 예, 그런 절차를 위해서 또 행정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신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하고 디자인 출원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네. 그 두 손을 이렇게 손에 끼워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샤워 헤드 자체는 특허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네.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이제 기존에는 두 손으로 자유롭게 쓸 수는 있었지만 네. 물 조절을 수전해서 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수전이 이렇게 수도꼭지 네, 바로 나오는 그렇죠. 수도꼭지를 틀었다 이렇게 네. 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샤워기 자체에서 네. 이렇게 물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넣고 네. 그다음에 이
손바닥 바로 아래에서 물이 분사돼서 물 분사 조절도 좀 쉽고 그렇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특허를 다시 이제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출원도 마찬가지로 그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최적화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도 좀 예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디자인 출원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물 분사도 여기 이 손으로 충분히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온오프가 바로 엄지손가락으로 되는 네, 거니까. 그 기존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샤워기들도 나와 네, 있는데요. 있죠.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2분의 1의 힘만 작용을 해도 쉽게 온오프 스위치가 껐다 켜지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업 주치센터에서 일단 이런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게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 조달에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서는 이런 아이템이나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런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하기 이전에 이 기존 샤워기에 대한 특허를 저희 이제 개발하신 개발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특허를 출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특허 법인을 통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제 특허를 출원을 내놓고 이게 등록되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선 심사 신청을 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거의 한 4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고 또 추후에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발팀장님이 개인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 법인으로 기술 이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 기업 주치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이게 제품화되기가 힘들고 그게 소비자의 손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사업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그런 크고 작은 지원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업 주치센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살펴드리고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런 이제 기업 주치센터의 그런 지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지원이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런 지원을 받은 만큼 취지에 맞는 또 강한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도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장벽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특허나 상표나 이런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호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장벽을 잘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 보신다고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창업 초기부터 그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열심히 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르르르